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큰 며느리를 효부라 믿으셨습니다. 매주 명품 선물, SNS에 올라간 효도 사진, 가족과 친척의 칭찬, 큰 며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효부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저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만 그날 사격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어머니는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가족회의 자리에서 변호사가 한 통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큰형님 영미 씨가 시어머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큰형님은 30년 동안 저희 어머님의 효부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 모임에서 이런 며느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효부 며느리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큰형님 영미 씨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춘엽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 서한래 씨의 아내이며 권도은 어머님의 작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도은 씨 올해 66이십니다. 평생 한국전력에서 일하시던 시아버님이 10년 전 떠나신 후 혼자 사십니다. 어머님은 그 후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혼자 가만히 사셨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연금과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큰형님 영미 씨는 45입니다. 남편은 큰 아주버님 김홍철 씨로 중견회사 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큰형님 부부보다 형편이 부족합니다. 저희 남편 서한래 씨는 38살, 일반 회사 차장입니다. 저는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둘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 댁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는 강남 아파트에서 훨씬 좋은 형편으로 사십니다. 큰형님은 결혼 후 30년 동안 대단한 효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매번 명품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지난달엔 30만 원짜리 스카프, 이달엔 50만 원짜리 가방, 다음 달은 진주 목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큰형님이 어머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어머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큰형님은 그 사진에 바로 SNS에 올리셨습니다. 큰형님의 SNS에 어머님 사진만 100장이 넘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시어머니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이런 글이 사진마다 달려 있었습니다. 큰형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진짜 효부. 이렇게 시어머님 사랑하는 며느리 처음 봐요. 어머님이 행복하시겠다. 큰 며느님께서 정말 잘 모시네요. 저는 그 댓글을 가끔 봤습니다. 큰형님이 그렇게 효부였구나. 저는 그저 감탄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주변에 이런 며느리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주 명품 선물, SNS에 효도 사진, 가족과 친척의 칭송, 대한민국 최고의 효부 며느리. 저는 그 옆에서 30년 동안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명품을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사진을 SNS에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주 화요일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 약을 챙겨드리고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과 고등어 조림,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어머님 약 시간을 정확히 맞춰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종합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 같이 가드렸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어머님이 60대가 되면서 드시는 약이 점점 늘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 손을 잡고 병원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을 때 뿐입니다. 사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SNS에 글 한 줄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이 큰 형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영미가 복덩이다. 이런 며느리 어디 또 있겠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큰 형님이 효부년 좋은 거니까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 서한래 씨가 가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너무 비싸지 않아?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저는 고개 저었습니다. 형님이 좋아져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묵묵히 다 챙기는 건 누가 알아주냐.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약 챙기는 게 며느리 일이지. 저희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형님은 그날 가족 모임에서 또 새 가방은 들고 오셨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큰형님이 그 가방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번에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가방이에요. 어머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영미가 이런 거 또 사왔네. 큰형님이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만요. 큰형님이 어머님과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그날 저녁 큰형님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께 새 가방 선물.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사진 안에서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큰형님은 정말 대단한 며느리구나. 저는 큰형일의 30년 헌신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큰형님이 정말 효부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가족 친척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새벽 2시, 저희 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댁, 이웃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춘엽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부르고 있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큰형님의 30년 효도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30년 가짜 효도의 마지막 평범한 일요일이었다는 걸 저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춘엽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거실에서 의식 잃으셨어요. 지금 119가 와요.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으로 가나? 인근 응급실로 간대러. 저는 전화를 끊고 저희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가셨대요. 저희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치고 차에 탔습니다. 새벽 2시 30분.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저희 남편 옆에서 큰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1번, 2번, 5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큰 아주버님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주무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쓰러지신 일이니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10번 넘게 큰형님과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형님, 어머님 응급실 가셨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응급실에 가셨을 때 가족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땐 큰 형님이 잠드셔서 몰래 받지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저희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어지러우신 듯 눈을 살짝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춘엽이 왔구나. 어머님 목소리가 약하셨습니다. 한내도 왔구나. 저희 남편이 어머님 손에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어지러워서 그랬다. 응급실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관리 잘 안 되셨나 봐요. 약은 정확히 드시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매주 약 챙겨드립니다. 의사가 차트 넘겼습니다. 오늘은 입원하시고 내일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 한 분, 밤새 같이 계셔야 해요. 저는 저희 남편을 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가서 아이들 봐. 내가 여기 남을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웃집에 부탁할게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저는 어머님 손에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 세변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 발걸음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아르자 어머님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고 안심하신 듯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 4시쯤 어머님이 약하게 물 한 모금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서 빨대컵을 받아 어머님 입가에 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한 모금 드시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춘야봐, 네 어머님, 이 시간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잠시 가만히 계셨습니다. 내 친정 어머님은 잘 지내시느냐? 네, 잘 지내세요. 지난주에 안부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친정에 자주 못 가니 미안하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제 친정 어머님이지요. 어머님이 천천히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님 눈빛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다시 큰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 또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6시. 큰형님이 처음으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큰형님 목소리가 잠긴 듯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새벽 2시에 쓰러지셨어요. 큰형님이 잠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어머님이 응급실? 네, 형님. 저희 새벽 3시부터 형님께 계속
전화 드렸어요. 아, 휴대전화. 무음으로 해놓고 잤다. 미안하다, 미안. 지금 어디 응급실이야? 저는 병원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좀 이따 갈게. 씻고 옷 입고 바로 갈게.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님이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가셨다고 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정상일까요? 저는 그날 그 시각 기다려 봤습니다. 큰형님이 진짜 효부라면 30분 안에 오실 거라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깨셨습니다. 춘여봐, 영미는? 형님께 연락드렸어요. 씻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시계를 보셨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후 7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침대 옆 가방에서 화장지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눈에 물기가 있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눈이 뻑뻑해서. 어머님이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큰형님이 응급실에 도착하셨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형님이 어머님 침대 옆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었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큰형님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큰형님이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만요. 저 어머님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의 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큰형님을 보시는 눈빛이 바뀐 거라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그게 30년의 끝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님은 다음 날 퇴원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며칠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큰형님은 퇴원하시는 날 또 오셨습니다.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으로 가시지 않으시고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춘엽이 집이 평하다. 큰형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왜요? 저희 집이 더 넓잖아요. 어머님 방도 새로 꾸며드릴게요. 어머님이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춘엽이 집에서 며칠만 쉬다 갈게. 큰형님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매일 가서 챙겨드릴게요. 큰형님이 휴대전화를 꺼내 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을 드시고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큰딸인 어머님 옆에 앉아 어머님 휴대전화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큰엄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에요. 어머님이 휴대전화를 받아드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그게 뭐냐? 큰엄마가 자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진 모음이요. 저희 큰딸이 큰형님 SNS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100장이 넘는 어머님 사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이 가방, 이 스카프, 이 목걸이. 어머님이 작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춘여봐, 네 어머님, 이 사진들 안에 나오는 가방들 말이다. 네, 이 가방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셨습니다. 침실 한쪽에 어머님 가방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아버님이 사주신 오래된 검은 핸드백. 추녀봐, 이게 내 가방이다. 30년 동안 이 가방 하나로 다녔다. 어머님이 가방을 들어보셨습니다. 영미가 그동안 나한테 가방을 사줬다고 했지. 네, 어머님. 그 가방들 다 어디 있느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잠시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져갔구나. 어머님이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진 찍고 다시 가져갔어.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큰 형님이 어머님께 가방을 사드린 모습은 봤지만 어머님이 그 가방을 실제로 메고 나가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카프도 목걸이도 모든 명품이 한 번도 어머님 몸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바보였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어떤 말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통장을 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춘여봐, 이리 와봐라. 어머님이 저에게 통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보이지?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치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저 관리비랑 약값으로 나가는 줄 알았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이 계좌다 누구 계좌인지 좀 알아봐 다오. 저는 통장 번호를 보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잠시 후 답을 줬습니다. 이 계좌의 명의는 김영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하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추녀봐, 누구 계좌라더냐?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계좌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님이 매달 200만 원씩 큰며느리 계좌로 3년 동안 보내고 계셨다는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그 돈을 직접 보내신 데 아니었습니다. 큰 형님이 어머님 통장을 관리해 주신다고 가져가서 매달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해 가신 거였습니다. 3년치 합계 7,200만 원. 어머님 평생 모은 돈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이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내가 아파트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영미한테 물었더니 어머님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겨울에 2달 동안 난방 없이 살았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때 통장에 이 돈이 있었구나. 저는 어머님 등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다 환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3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어머님이 그날 저녁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남편 서한내 씨도 같이 불러 앉으셨습니다. 한내야, 추녀다. 네, 어머님.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잠시 숨을 들이셨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저희 남편이 놀란 눈으로 어머님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4명의 재산에 다 정리할 거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재산을 너희한테 물려주려는데
아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누구를 며느리라고 봤는지 그것을 정리할 거다. 저는 가슴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다오.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무슨 결단을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형님 일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서 조용한 흐느낌 소리 따라 들려왔습니다. 30년의 거짓을 한 번에 마주하신 어머님의 그 흐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신 후 어머님은 단단한 분으로 바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부엌에서 혼자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추녀봐, 변호사 사무실 알아봤니? 네, 어머님. 시아버님 친구분이신 박종철 변호사님 함의실 어떠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박 변호사님이면 믿을 수 있다. 오늘 오후에 약속 잡아다오.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시아버님과 40년 친구셨습니다. 어머님 사정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아 주셨습니다. 오후 2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자드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종철 변호사님이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60 후반에 하얀 머리,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표정. 어머님과 박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권 여사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박 변호사님, 오랜만이지요. 어머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어머님께 차를 내주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어떤 사정이신지 짧게 들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원하신다고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이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통장 사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큰형님 SNS 화면, 출력 종이들. 저는 어머님이 어제 밤새 준비하셨다는 말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머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큰 며느리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셨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사정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영리사 30년 동안 명품을 사드리는 척만 하고 다시 가져간 것. 큰 며느리가 어머님 통장에서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이체해 간 것. 새벽 2시 응급실에 오지 않은 것.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 보시고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권 여사님, 결단에 내리셨군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30년 동안 누구를 진짜 며느리라고 믿어왔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그 사무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는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은 제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펜을 드셨습니다. 권 여사님, 그러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님이 잠시 숨을 들이셨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 이춘엽에게 주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손으로 저를 막으셨습니다. 춘엽아,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 결정이다.
어머님이 박 변호사님을 다시 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춘엽이 그 재산으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춘엽아, 약속해 주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재산 받지 않아도 어머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가, 받아야 한마. 이건 내가 30년 동안 보지 못한 진짜 며느리에게 드리는 거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큰 아주버님 김홍철 씨, 큰 형님 영미 씨, 저희 부부 박 변호사님도 동석하셨습니다. 어머님 댁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큰 형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저는 조용히 봤습니다. 큰 형님은 화장을 곱게 하시고 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손에는 또 명품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가족회의 한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큰 형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오셨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재산 정리하려고 모았다. 여러분, 큰형님 표정이 그 순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큰형님 입꼬리가 환하게 올라갔습니다. 큰형님이 큰 아주버님께 눈빛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깊으신 분이세요. 큰형님이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큰형님을 보셨습니다. 큰 며느림, 사진은 잠시 후에 찍으시지요. 어머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큰형님이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 한 통을 펼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님 재산 분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권도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 이춘엽에게 상속한다. 큰형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큰아주버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홍철아. 어머님이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큰형님 앞에 놓으셨습니다. 영미야,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거라. 큰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넘기셨습니다. 큰형님 SNS 사진들 출력본, 어머님 통장 명세서 3년치, 큰형님 계좌로 이체된 3년 7,200만 원, 기록, 이 가방, 어머님이 거실 옆에 놓인 암만한 레그 워커를 고민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검은 핸드백을 가리키셨습니다. 네가 30년 동안 나한테 사줬다는 가방들 다 어디 있느냐? 나는 30년 동안 이 핸드백 하나로 다녔다. 큰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큰형님 말이 끊겼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3년 동안 내 계좌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큰형님이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통장 관리 대신해 드리느라 잠시 빌려서요. 박 변호사님이 큰형님 말을 끊으셨습니다. 큰며느님, 잠시 빌리신 거면 3년 동안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정확히 이직은 이유가 뭐지요? 박 변호사님이 또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큰며느님께서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하실 때마다 함께 결제된
명품 매장 영수증 리알부치 10 HEBIPI 448 AFG 554 재고 3049 단가 39,000 수량 2 금액 78,000 토탈 838 사본입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구매 후 5분 안에 결제 취소된 기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큰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들인 명품 가방들이 환불 처리된 기록이지요. 가족회의 자리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을 봤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야? 큰형님이 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큰형님을 조용히 보셨습니다. 영미야, 네, 어머님. 네, SNS 사진 100장 안에 내 진실은 한 장도 없었구나. 여러분, 어머님의 그 한마디, 30년 가짜 효도를 한마디로 끝내는 한마디였습니다. 큰형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늦었다, 영미야. 30년이면 충분했다. 어머님이 박 변호사님을 보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서류 마무리해 주세요. 박 변호사님이 서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형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큰아들을 보셨습니다. 홍철아, 네, 엄마. 새벽 2시에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큰 아주버님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가 전화에 무음으로 해놨다고 했지. 너도 못 받았느냐? 큰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춘여비만 그날 새벽 와줬다. 어머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비쳤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며느리가 그날 새벽 내 옆에 있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명된 서류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권 여사님,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그 서류를 받아 드시고 저에게 조용히 주셨습니다. 춘여봐, 받아. 저는 어머님의 30년이 담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족회의 자리에서 큰형님은 무릎 꿇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처음 우셨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희 거실에 앉아 어머님이 조용히 우셨습니다. 춘여봐. 네, 어머님. 엄마가 30년 동안 바보였다. 어머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못 본 어미였다.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큰 형님이 그렇게 연기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영미를 칭찬할 때마다 네가 옆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나는 그것도 못 봤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어요. 형님이 어머님을 잘 모시면 저는 그걸로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춘여봐. 네, 어머님. 네가 진짜 며느리다.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또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30년 가짜 효도가 끝난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남은 것은 재산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30년 동안 진짜 며느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받은 그 재산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려놓고 싶어요. 어머님이 놀라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님, 그 재산은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 끝까지 모시기로 약속드렸지만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쓰셔야 해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제 정리함보다 박 변호사님께 서명까지 했다. 어머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재산은 명의상 제 거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이 계속 쓰시도록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어머님 통장 관리 안 받겠어. 어머님이 직접 쓰세요. 저희 남편 서안 내시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춘엽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그 돈 편하게 쓰세요. 필요할 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고요. 어머님이 한참 가만히 계셨습니다. 너희 둘이 정말 바보 같은 내외구나. 어머님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새 가방 사셨어요?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내가 직접 산 첫 가방이다. 저는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 가방을 드시고 저희 집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약 시간을 맞춰드리고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춘여봐, 30년 만에 편한 며느리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큰 형님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큰 형님은 그 후 SNS를 모두 닫으셨습니다. 큰아주버님버는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큰 형님 일을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님이 혼자 창밖을 보실 때 저는 어머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춘여봐, 영미다. 미운 게 아니다. 내가 그 30년 동안 무엇을 봤는지 그것이 안타까운 거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조금씩 어른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춘연이가 다 컸구나. 어머님과 저는 그날 저녁 부엌에서 같이 김치를 담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손을 보태 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님과 김치를 같이 담근 그 저녁이 저는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가짜 효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여주기 효도, SNS 효도, 선물만 비싸고 마음은 없는 효도, 그런 효도가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새벽 2시에 부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님 약 시간을 누가 정확히 챙기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 거기에 진짜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진짜 효자입니까? 큰 소리치고 명품 사들이고 사진 찍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부모님 옆에서 손을 잡는 사람일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이 지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지금 저희 집 옆에 사십니다. 매일 저희가 만나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어머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춘여봐, 진짜면 조용한 곳에서 드러나더라. 저는 그 말씀에 들을 때마다 어머님 손을 꼭 잡습니다. 30년 가짜 효도가 진짜 효도에게 자리를 내준 조용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닿은 그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 때 조용한 한마디를 전해드리세요. 엄마, 잘 계셨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게 30년 후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